같은데.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구 내부 구조에서 지진파 관련된 내용 쭉 한번 살펴봤지? 맞지? 지진파 종류 살펴봤고, 그 다음에 지진 기록의 원리, 이 부분도 선생님이 설명했었던 것 같은데 맞나? 그렇지? 이 부분도 설명했고, 그 다음에 지오지브라로 요거 진원의 어떤 깊이나 진원의 위치 정하는 것도 해봤을 거고, 그 다음에 비파스파 속도, 그 다음에 이제 위상 기호 관련된 것도 다 해봤을 거야. 그리고 불연속면도 다 했고, 지구 내부 구조의 어떤 온도, 또 불연속면 이런 것들도 다 했을 거고, 주시 곡선 관련된 것도 다 해봤다 맞지? 직접파, 그 다음에 임대구절파, 반사파 이 세 개의 그 탄성파를 하나의 이 그래프에 나타내 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까지 아마 해봤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했었고, 요 탐구 활동에 대한 설명도 했었다 맞나? 네. 요 부분도 쭉 했으니까 그러면 중요점으로 넘어가. 자, 우리 책에 이러한 그림이 있는데 잘 보일지 모르겠다. 여기 범례의 단위가 뭐라고 되어 있어? 밀리갈이라는 것은 무엇의 단위일까? 중력 가속도의 단위야. 우리가 중력 가속도 단위, 가속도니까 몇 퍼센트 제곱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밀리갈이라는 이제 단위를 우리는 또 중력과 관련된 연구에서 많이 쓰인다고 하는데, 왜 이 숫자를 쓸지, 또 이 그래프의 의미는, 이 그림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여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륙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무슨 색이야? 파란색. 파란색의 의미는 어떤 거야? 뭔가 중력이 작다라는 거지. 여기 이거 표현한 것은 중력 이상을 표현한 거야. 어떤 기준에 대해서 얼마나 더 높냐 낮냐 이런 표현인 것이고, 이렇게 대륙 지각이 낮고 또 해양 지각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러한 이유로는 아무래도 그 지각을 이루는 암석의 밀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겠지. 밀도가 큰 지각이 해양 지각이거든. 너희들 잘 알고 있을 거고, 그럴수록 당연히 중력 이상은 어떻게 나타날까? 크게 나타나지.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그런 이유로 대륙과 해양 사이에 어떤 세 개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번 수업에서는 만류인력 법칙과 그 다음에 원심력, 이 두 개의 힘의 합력인 중력에 대해서, 그리고 중력장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리고 실제 지구 표면에서 특히 이제 적도 지역과 극지역에서 측정한 그 중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도 분석해보고, 그래서 비교해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보정을 해볼 거야. 왜냐면 중력을 측정하는 그 지점은 고도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런 중력 보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중력의 보정을 거쳐서 나오는 값을, 그리고 표준 중력을 뺀 값을 우리는 중력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 중력 이상을 통해서 지하 물질의 어떤 분포, 또 밀도, 그런 것들을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야. 그리고 지구 자기장의 발생 과정, 또 지구 자기장 삼요소 이런 것들도 공부해 보도록 할 거고. 자, 너희들이 알고 있을 거라 기대되는 부분을 좀 빠르게 넘어갈게. 첫 번째, 만류인력. 크기와 방향의 의미는 보았을 때 어려운 거 없지? 넘어가도 될까? 만류인력에 관한 것은? 그렇지, 넘어가도록 할게. F는 R제곱분의 G, M1, M2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원심력도 너희가 잘 알고 있을 텐데, 또 원운동하는 물체가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는 힘, 이 원심력을 우리 지구에 만약 적용을 해본다면, 지구는 이제 큰 원운동 두 개를 해요. 어떻게?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잖아. 근데 이제 공전에 의한 원심력은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자전과 관련된 것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물체, 우리를 포함해서 지구 자전 때문에 바깥쪽으로 작용하는 힘, 원심력을 받고 있어. 그 크기는 회전축에서의 거리, 여기서는 이제 자전축이 되겠지. 그 거리에 반비례하고 회전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 그래서 뉴턴 법칙 생각해보면 F는 ma인데, 그 이제 원심 가속도라는 것을 R분의 V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때 만약 이제 정확히 원 운동을 한다면은 V 대신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V는 R 오메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V는 R 오메가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을 거야. M 스몰 r 오메가 제곱으로. 이때 오메가는 자전 각속도를 의미해. 지구 자전 각속도. 그리고 이 스몰 r과 라지 r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차이일까?
스몰 r이 라지 r 코사인 파이로 바뀌었잖아. 이것은 왜? 우리 지구는 구형이기 때문에 어떤 임의의 관측도에서 만약에 원심력을 측정한다고 하면 그 회전축, 즉 자전축으로부터의 거리가 달라지잖아, 그렇지? 어떤 함수에 대해서 코사인 파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그래서 위도가 0도라면은 그 원심력은 최대가 되고, 그 다음에 위도가 90도인 지역에서는 그 영향이 최소 0이 될 테니까 그래서 코사인 파이 함수를 곱하고 이때 이제 기준은 적도 반지름 라지 r을 잡으면 돼. 그래서 스몰 r 대신에 라지 r 코사인 파이 요 삼각형 관계 확인하면 그 정도는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얘가 r이고 얘가 파이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방향은 자전축의 수직인 지구 바깥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구심력과는 반대 방향이 되겠다. 여기 있는 짤은 그냥 원운동하는 물체가 만약에 어떤 중간에 선이 끊기게 되면 접선 방향으로 운동하는 그런 짤이 있길래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그리고 중력은 만류력과 원심력의 합력으로 되는 이야기를 해. 일반적으로 작은 물질의 경우에는 이렇게 따질 필요는 없을 수 있겠지만 우리 지구 스케일에서는 어쨌든 만류력이 원심력보다 약 300배 정도 크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력도 분명 위도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 우리가 적도에서 몸무게 측정하는 거랑 아무것도 안 먹고 순간이동 해가지고 극지역에 딱 가서 몸무게 측정하는 거랑 비교해보면 어디에서 더 내 몸무게 크게 나올까? 극지역에서 크게 나올 것 같아. 맞아? 왜? 지구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워졌지. 왜냐면 지구는 어떤 모양이니까? 자전하고 있어서 원심력 때문에 약간의 찌그러진 이심률을 가지는 그런 타원체란 말이야. 약간 편평도가 있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맞아. 원심력이 적도 지역은 크고 극지역은 없는데 이 원심력은 만류력의 반대 방향이니까 저기 적도 지역에서는 중력이 더 작게 측정되는 요인이 될 거란 말이야. 어쨌든 이제 그런 적도와 극지역에서의 중력 차이도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확인할 수 있어. 이때 아까 얘기했던 그 밀리갈이라는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데 1갈이라고 하는 게 1cm/s 제곱이래. 그리고 밀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밀리야. 10의 마이너스 3승.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 그러면 9.8m/s 제곱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중력 가속도를 밀리갈로 환산하면 어떻게 될까? 암산이 빠르게 될까? 100 곱하기 1000 하면 되잖아. 맞지? 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꾸고 거기서 또 1000을 곱하면 밀리갈이 될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10만원 곱하면 되겠지. 98만 밀리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그래프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 Y축이 물결 모양이 있어. 이거는 상식인데 이건 어떤 의미지? 이제 많이 건너뛰고 중략이라는 그런 의미지. 우리 국어에서는 바로 중략 쓰잖아. 뭐 어떤 작품 같은 거 설명할 때 여기도 약간 중략의 의미야. 근데 이 만류력과 원심력 또는 뭐 중력과 원심력의 그 크기가 약 300분의 1 정도래. 그래서 이 중력 만류력의 크기에 비해서 이 원심력은 매우 작다. 그래서 실제로 중력이 없었다면 원심력의 크기는 거의 x축이 나란하게 이렇게 나타내야 됐을 거야. 엄청 작게. 자,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위치 그림에서 살펴보면 지구를 만약 표준 타원체로 가정한다 하면 중력의 크기에는 적도에서 극으로 갈수록 커진다. 그리고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은 적도와 극에서만 딱 지구 중심을 향하는데 그 이외의 지역은 지구 중심을 향하지 않는다. 요즘 힘의 합력, 힘이 벡터잖아. 벡터의 합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평행사변형 그래서 하는 거 알고 있지? 그래서 만류력은 지구 중심 방향, 원심력은 이 자전축의 반대 방향, 자전축에서 멀어지려는 방향, 그리고 그 두 힘의 합력은 이렇게 평행사변형 그려서 그 이제 맞은편으로 화살표를 그리면 이게 힘의 합력이 되겠지. 근데 실제로는 이럴까? 이 평행사변형은 실제로 힘의 크기를 고려하면 어떻게 나타내니까? 이 원심력의 화살표를 엄청 작게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거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거의 비슷해. 평행사변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되고 여기와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분명 그 두 힘, 만류력과 중력의 방향은
엄연히 다르다. 그리고 우리 책에 여기 오타가 하나 있거든. 책에는 뭐라 돼 있어? 75, 76, 77 그 다음에 79 그 다음에 971 이렇게 돼 있지. 요 y축이 약간 숫자가 좀 오타가 있는데 요거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어. 그래서 여기 보면은 978가리라는 97만 8천 밀리가리라는 거지. 그래서 쉽게 말해 9.78m/s 제곱이야. 적도 지역에서는. 극지역에서는 9.83m/s 제곱이야. 그래서 극지역에서 약 이제 0.5갈 5갈 정도 취합니다. 5,000 밀리갈 정도. 미터/s로 하면 0.05m/s 정도 차이가 나는 거지. 그러면은 약 몇 퍼센트 정도일까? 예를 들어서 9.8m/s 제곱이라고 한다면 이 0.05m/s 제곱이라는 것의 차이는 대략 한 0.5% 정도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kg에 어떤 사람이 적도에서 몸무게를 재고 극지역에서 몸무게를 쟀어. 그 차이는 대략 0.5kg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야. 0.5%. 이해되겠나? 그 정도의 몸무게 차이가 나는 거겠지. 그래서 별 차이가 안 나. 그냥 물 한 모금 마시면 그만큼 바로 차이가 나. 자,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정성적으로 살펴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적도와 극지방에서 중력의 크기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인이 있어. 첫 번째 너희가 얘기해줬던 이 R이 적도에서 더 크니까 적도 중력의 크기에 있어서는 작아지는 요인이 되겠지. 그 다음에 지구 자전의 원심력도 아까 얘기했지만 적도에서 중력을 측정함에 있어서 그 크기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거야. 근데 이 부분도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세 번째, 부풀어 오른 부분의 질량에 의한 인력이 있을 거야. 이 R이 적도 지역은 길고 타원체니까 이 극지역은 짧다는 건 알고 있어. 근데 이게 그냥 공중에 관측소를 띄워놓은 게 아니잖아. 지표에서 관측소를 설치해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측정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R의 차이만큼 뭐가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공기 대기 중이 아니잖아. 분명히 어떤 질량을 가진 밀도가 꽤 있는 그런 직권이나 수권이나 이런 땅이 있을 거잖아. 얘는 분명 이 관측소에 어떤 역할을 할 거야? 만류력으로 잡아당기는 역할을 할 거잖아. 여기는 이만큼의 R이 적도에서 크다는 말은 그만큼 뭔가 물질이 있다는 거야. 그건 분명 이 관측소에서 중력, 만류력을 크게 만드는 요인이니까 중력을 크게 만드는 요인이 될 거라는 거야. 근데 이 세 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은 결과적으로 적도가 더 중력이 어떻게 된다? 작다. 즉 이 두 개의 영향이 얘의 영향보다 더 크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정량적인 접근을 이 고급 지구과학에서 배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요 3번 부분 이해되겠어? 이게 이해돼야 뒤에서 얘기할 부계 보정도 이해가 되거든. 자,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고. 자, 그러면 이제 중력과 중력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중력장이라고 하는 거는 뭐 너희가 알겠지만 그 중력이 미치는 영향 범위를 의미한다.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 지구에서 여러 지역의 중력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 그러면 중력을 이제 측정하고 싶어. 여러 군데에서. 어떻게 측정하면 될까? 이 중력도 결국엔 힘의 종류이기 때문에 뉴턴의 가속도 법칙에 따라 물질의 질량과 중력 가속도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 그러면 우리는 결국 중력 가속도를 측정하면 된단 말이지. 이때 지표에서 중력 가속도는 절대 측정 방법이 있고 상대 측정 방법이 있어. 이 두 개가 교과서에서 소개되어 있는 절대 측정 방법이거든. 첫 번째는 자유낙하 방법, 두 번째는 단진자 방법. 자연스럽게도 너희가 1학년 때 이거 관련해서 탐구 활동을 해봤다고 맞지? 팀을 나눠가지고 해봤다고 한다. 혹시 자유낙하 방법 한 사람 손? 해봤고, 해봤고. 이때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하려고 어떤 노력을 좀 했어? 이 중력 가속 좀 정확하게 측정하려고 어떤 노력이 있었어? 자되고 길이를 고정했어? S를 몇으로 고정했는지 기억나? 아니면 그냥 아무 데나 올려서 했어? 그냥 계속 키높이 정도로 해가지고 했어?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려고는 또 어떤 노력을 했어? 앱을 쓰면은 아마 소리가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소리 가지고 그것도 괜찮네. 실은 영상 다 찍어놓고 영상 찍어놓고 프레임으로 프레임으로 해가지고 딱 놓기 시작하는 프레임과 딱 맞닿는 프레임 해가지고 그 사이 영상을 해가지고 밴드적으로 탁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방법도 좋겠지. 그래서 혹시 G 몇 정도 나왔어? 기억나? 마음에 들었어? 아니었어?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공기 저항 블라블라 하면서 10이 넘었었어? 우리 부산 비디오 뭐가 있나? 금이 막 있나?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반지자 방법한 학생 혹시? 이거는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하려고 어떤 노력을 좀 했었어? 그 근사가 들어간 거니까 각도를 좀 좁게 해가지고 근사 좀 낮게 하려고. 저 사이 각 그냥 중심으로부터 조금만 떨어뜨려서 왔다 갔다 했어. 저희도 영상 찍고 이렇게 길게 했을 때랑 짧게 했을 때랑 어떤 게 더 이 측정의 정확성에 유리할까? 길게 하면은 아무래도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조금 더 오래 노출되잖아. 맞지? 이동 변이가 커지잖아. 물론 주기는 같겠지만 이게 왔다 갔다 그 이동 거리가 커지면 그만큼 공기 저항을 조금 더 마찰도 조금 더 받지 않을까? 근데 또 너무 짧게 해버리면은 이 프레임으로 봐도 언제부터가 딱 그 속도가 0이 되는 순간 속도가 0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에 너무 짧으면 또 중심을 또 너무 짧게 떨어뜨리면 그걸 판단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약간 절충점을 찾아야 되겠지. 어쨌든 이 실험이 우리 직업 실험에 또 있거든. 저기 2학기 때 할 직업 실험에도 있어서 하고 싶어. 우리 책 고급 직업 뒤에도 있어. 근데 이 부분 너희가 했다고 해서 또 실험실에 있으니까 이번 고급 직업 수업에서는 넘어갈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중력 가속도 이렇게 측정을 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하네. 우리 학교에서 요거 다음에 시간 될 때 한번 관심 있으면 측정을 해봐봐. 이때 V0는 0으로 해야 되겠지? 거리는 V0t 플러스 2분의 AT 제곱인데 굳이 내가 V0를 던지거나 하진 않을 거잖아. 살짝 놓을 거잖아. V0는 0이라서 여기 식에 생략이 되어 있다. 자, 그다음에 상대 중력은 쉽게 말해서 어떤 아주 정밀한 장치를 가지고 미리 그 중력을 잡아놓는 거야. 그냥 딱 9.8000m/s 제곱인 곳에서 이 용수철의 길이 어떤 m이라는 질량의 추를 두고 이 용수철의 길이가 뭐 예를 들면 정확히 10.1000cm다. 용수철의 전체 길이가 그렇게 잡아두는 거야. 9.8000 m/s 제곱일 때 이 용수철의 전체 이 길이가 뭐 10.1000 cm다. 뭐 이런 식으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 중력과 이 길이가 어느 정도 정확히 매치가 되었으면 그럼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절대 측정 방법을 써야 되겠지. 그렇게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 중력계를 가지고 가는 거야. 그리고 이 중력 가속도가 뭐 9.8001 뭐 너무 좀 그렇지만 만약에 이렇게 0.0001m/s 제곱이 바뀌었을 때 이 추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 10.1000cm보다 더 중력 가속도가 커지면 길어져 짧아져. 저 용수철의 길이가 이 L 요만큼 L 길어지겠지? 델타 G가 플러스로 커졌으면 델타 L도 길어진단 말이야. 예를 들면 10.010cm 그런 식으로 이 용수철이 어쨌든 탄성 계수나 뭐 열 팽창 계수 이런 것들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중력 가속도가 몇 변할 때 이 길이는 몇 바뀐다라는 것을 관계를 미리 확인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룰루랄라 이제 보물지도 해서 뭐 보물 찾듯이 이렇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 측정하는 거. 이렇게 측정하면은 어떻게 되겠어? 매핑을 할 수 있겠지. 중력 가속도가 여기는 9.80이다, 여기는 9.81이다, 여기는 9.79다, 여기는 뭐 9.9다, 그 다음에 쭉쭉쭉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뭐 등원선이나 등고선 그리듯이 이렇게 뭔가 동심원상에 아니면 이렇게 뭔가 그림으로 그릴 수 있을 거야. 등 가속도를 중력 가속도와 같은 지점을 연결하게 되면 그러면서 이제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지역을 이제 의심을 하게 되겠지. 근데 이 측정 지역의 고도가 과연 다 똑같을까? 아니겠지. 지형의 고도가 또 다를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이제 고도의
차이는 당연히 중력 가속도 측정 결과에 영향을 줄 텐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보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지형에 따라 중력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이렇게 중력을 측정하는 이유는 뭐야? 지구 내부에 뭐가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잖아. 이 땅 밑에 뭐가 있는지. 그러려면 같은 기준면을 기준으로 해서 측정한 것으로 우리가 보정을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보정의 과정을 알아보자. 자, 먼저 표준 중력의 개념부터 살펴보면 우리 지구의 내부 밀도가 균일하고 그다음에 표면이 매끄럽고 적도 반지름이 극반지름보다 조금 더 긴 그런 이제 수학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회전 타원체가 있다고 가정하자. 만약에 이런 회전 타원체로 가정하면 결국 위도에 따른 만류인력, 원심력은 수식으로 정리가 될 거야. 그 둘의 힘 합 벡터를 가지고 실제 이론적인 위도에 따른 중력값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지. 이런 식은 이제 결국 국제 측지 학회와 같은 여러 학자들이 공식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해. 우리 책에 이렇게만 나와 있을 거야. 이때 978,318.8이라는 값이 바로 적도에서의 이론적 중력이거든. 아마 책에는 그냥 숫자로 나와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위도에 관한 식이고 이 식은 또 조금씩 바뀔 수 있어. 자, 어쨌든 책에 나와 있는 식은 이렇게 하는데 이 식 당연히 외울 필요는 없고 그래서 위도에 따라서 어떤 이론적인 중력값이 결정된다. R자 T 이유는 이론이 영어는 뭐지? theory잖아. 그래서 R자 T로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보면 되겠어. 자, 그러면 이제 중력 예를 들면 이제 중력계를 들고 이제 조사 지역에서 측정을 할 거야.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실측 중력이라고 하자. 그런데 이 실측 중력에서 뭔가 보정을 할 거야. 관측된 실측 중력에서 어떤 이론적으로 구한 표준 중력을 뺀 값, 얘를 중력 이상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실측 중력에서 우리는 뭔가를 할 수 있어. 어떤 거? 프리에어 보정, 부계 보정, 지형 보정, 계기 보정, 조석 보정, 위도 보정, 지각 평형 보정 등 여러 가지 이제 보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 실측 중력에서부터 원인에 따라.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그 스케일을 고려할 때 프리에어 보정과 부계 보정의 그 비중이 엄청 크거든. 나머지 보정에 비해서 얘네들의 어떤 유효 숫자가 훨씬 더 크단 말이야. 그래서 이 두 개의 보정을 주로 해. 그래서 이렇게 실측 중력에서 뭔가 위와 같은 요소들이 가지는 중력 효과를 제거하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중력 보정이라고 하고 이 실측 중력에서 중력 보정을 해서 만들어진 중력을 뭐라고 하자? 보정 중력, corrected gravity라고 하자. 그리고 이렇게 할 만큼 다 했어. 내가 위에서 내 고도가 지금 몇 미터고 이런 것들 알고 그래서 할 만큼 다 했는데 거기서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표준 중력을 빼봤다는 거야. 이 위도에서는 이 중력이 표준인데 이것저것 보정 다 해가지고 보정 중력을 만들었어. 그리고 얘를 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0이 아니면 이제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 이 관측소보다 아래쪽에 뭔가 다른 물질이 있다. 균일한 밀도라고 가정했는데 뭔가 균일하지 않은 뭔가 또 다른 밀도의 물질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 근데 이 밀도가 무엇인지를 또 알려면은 굉장히 무한한 경우의 수가 있을 거야. 밀도가 다를 수 있고 그 밀도가 다른 물질이 어느 깊이에 있는지에 따라서 경우의 수는 무한하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찾아보고 실제로 땅을 파서 어느 정도 깊이에 뭔가 좀 다른 물질이 있는지 아니면 이 주위에 이런 지구 내부의 어떤 물질이 이렇게 융기해가지고 드러난 노두 같은 게 있는지 그렇게 지질 답사를 해보면서 이제 지구 내부의 어떤 단서를 알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도 적용해서 경우의 수를 좀 더 줄여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 중력 탐사를 해나가는 거지. 이때 이제 프리어 보정과 부계 보정 또 지형 보정 우리 책에 소개되어 있어서 이 개념을 한번 살펴볼 텐데 어떤 것인지 살펴보자. 이때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측 중력에서 뭔가를 보정하고 그 다음에 표준 중력을 뺀 남아있는 아노말리라고 생각하면 돼. 어떤 이상하다라는 스트레인지나 아니면 어떤 이상적인 아이디어한 그런 이상이 아니라 어떤 정상이 아니라 이상이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해야 돼. 알았지? 그 정도 문해력 되지? 혹시나 해서 자 그럼 프리에어 보정이 뭐냐? 이름에서 프리에어라고 하잖아. 그래서 그냥 여기 사이에 지형에 어떤 물질이 뭐가 있냐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관측소가 이 다른 지점
비해서 어떤 기준면에 대해서 공중에 더 높이 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지구 중심으로부터 거리의 차이에 의한 고도의 줄어듦을 보정하다 이런 의미야. 지구 중심부터 각 측정 지점까지 거리가 고도차만큼 서로 달라.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그 중력의 차이를 보정해줘. 그럼 저도 거리의 지구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의 변화에 따른 중력 가속도의 변화잖아. 그래서 우리는 dr분의 dg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때 중력 가속도 g는 r 제곱분의 gm이잖아. 그래서 r 제곱분의 gm을 미분해봐 r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r 세제곱분의 gm으로 나온다 맞지? 네. 그래서 여기서 r 제곱분의 gm을 또 쏙 뽑아내 이렇게. 그러면은 dr분의 dg는 마이너스 r분의 2g가 돼. 이런 식 관계를 확인할 수 있네. 이때 r과 g는 우리가 평균값, 근사값을 그냥 대입을 할 거야. 6367km, 그 다음에 9.80625 m/s 제곱 이런 식으로 요 값을 대입하면 dr분의 dg는 약 마이너스 0.308 밀리갈 퍼 미터 이렇게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뭐 한 1000m 등산을 했다. 그러면 그 0m에서 1000m 해발 고도에 해당하는 어떤 산 등산을 했어. 그러면은 중력 가속도가 몇 정도 작아진다는 거야. 처음에 비해서 308밀리갈이 작아진다는 거지. 1000m 올라가면. 또 다른 말해서 비행기 타고 성층권 올라갔어. 예를 들어서 10km까지 올라갔다 하자. 그러면 우리 지상에 있었을 때 중력 가속도 잰 거나 그 다음에 비행기 타고 저 위에 올라갔어. 중력 가속도 쟀어. 그러면 몇 밀리가 정도 작아진다는 거야? 10km 생각하면 10,000m니까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3080밀리가 정도 줄어든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고도에 따른 중력의 변화가 있으니까 얘네들을 보정해주자 라는 거야. 실제로 이거는 뭐 우리 지표뿐이 아니라 어떤 비행기나 항공에 있어서도 이런 이제 그 고도에서의 중력 가속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자, 그래서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즉 프리어 보정이라는 거 FAC라고 약어를 만들거든. FAC라는 값은 결국 H 곱하기 0.308 해줘. 이때 H의 단위는 미터로 해야 되고 그러면 FAC라는 프리어 보정의 개념은 밀리갈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이제 FAC는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이때 그러면 몇 미터로부터 어느 기준으로부터의 높이냐? 바로 해수 기준면이라는 또는 지오이드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런 개념과 관련지어서 뒤에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프리에어 이상이라는 것은 결국 관측점의 위도와 고도에 대한 보정이 이루어진 중력 관측값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실측 중력 측정했어. 그리고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그 고도의 차이에 따른 프리에어 보정해줬어. 그럼 얘가 바로 고정 중력인 거야. 거기에서 뭐 한다? 표준 중력을 뺀다. 그 값을 우리는 프리에어 이상이라고 하는 거지. 이 식의 어떤 특징을 얘기해 보자면 우선 측정된 중력으로부터 표준 중력을 빼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 위도 효과를 보정해 주는 것이다. 즉 이제 지구의 자전과 또 적도 부근의 팽창 이런 것들을 반영해 준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이 FAC를 더해줘. 아까 전에 중력이 작게 측정된다고 했잖아. 근데 이 보정을 해주는 것은 이 관측소를 여기에 내린다라고 생각해 준대. 그래서 같은 기준면에서 다 측정한 것을 우리 맞추자라는 과정인 거지. 그래서 보정값을 더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 중력 손실을 되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지구 중심으로부터 증가된 그 반지름 영향을 보정해주는 것이다. 결국 합치면 이 이상값은 위도, 고도에 의한 효과가 보정된 것이다. 그래서 측방 변화를 보이는, 즉 동서 방향의 변화를 보이는 그런 그래프 함수로 나타나죠. 그래서 프리에어 이상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나듯이 만약에 지구 내부에 밀도가 큰 게 있으면 이렇게 확 위로 튈 거고 질량이 작은 뭐 석유나 이런 것들 빈 공간이 있다면 확 아래로 줄어들 거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직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지만 무게 보정에서 얘기하겠지만 요 지형을 닮은 그 모습을 보여. 여기는 아무래도 지형의 고도가 낮잖아. 그래서 이 부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좀 고도가 낮아. 여기는 고도가 높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 효과 제거하면 얘네들의 어떤 효과는 높아. 분명히 여기 있는 어떤 인력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거고 그 인력에 의한 영향을 보정해주는 과정을 부계 보정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자.
잠깐 쉬었다가 하자. 수고했어. 해보자. 할 수 있다. 자, 한번 돌아와서 이렇게 보자. 자, 방금까지 해서 프리웨어 이상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했는데 이 프리웨어 이상은 아직 이 고도에 의한 영향만 고려했지 모든 차이에 따른 이 물질의 인력까지 고려를 안 했기 때문에 살짝 지형을 닮은 중력 변화를 보인다. 낮은 지역은 평균적으로 낮고 높은 지역은 평균적으로 높은 이런 특징 확인할 수 있겠고, 그래서 우리 한반도 지형과 프리웨어 이상을 비교해 보면 실제 비슷한 걸 써요. 여기가 이제 분고선이야. y축 미터고 여기는 프리웨어 이상 값이야. y축이 밀리가리거든. 그래서 보면 산맥이 있는 요 태백산맥 부근 이쪽이 되게 하얗게 높은 값으로 나타나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래서 프리웨어 이상만으로는 아직 이제 충분히 중력 보정을 해줬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중력 보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 기준면에 대한 얘기가 좀 필요한데 우리 책에 없어서 작년에는 있었거든. 그래서 지오이드와 관련된 개념을 조금 설명하려고 할게. 자, 우리가 지구를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잘 표현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지구 타원체 개념이 있어. 즉 타원 방정식을 쓰는 거지. 각종 변수들에 대한 기준이 되어줘. 근데 실제 지구는 산, 바다와 같이 굵직진 지형이 많아. 또 지표면 아래 밀도가 고르지도 않아. 그래서 우리는 지표면의 약 70%가 바다이기 때문에 지구 타원체보다 차라리 해수면으로 나타내는 것을 생각해보면 더 우리 지구의 모양을 잘 나타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지표의 고도를 측정함에 있어서 지구 타원체보다 해수면 이용하는 게 더 낫겠다 판단한 거지. 그래서 실제 지구 모습보다는 좀 단순하고 비하학적인 지구 타원체보다는 실제에 가까운 그런 지오이드라는 개념을 도입했어. 그래서 너희가 생각해 줬으면 하는 것은 이 지오이드는 물리학적인 면, 지구 타원체는 기하학적인 면이라 생각해 주면 되겠고, 오른쪽에 뱅글뱅글 돌고 있는 이 감자같이 생긴 애는 우리 지구의 모습을 뭔가 동글동글한 그런 지구본 모양이 아니라 실제 이 y축이 미터거든. 이 미터는 지오이드 고라는 개념이야. 그래서 여기 이 지오이드 고가 높다라는 것은 이제 그만큼 뭔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밀도가 높거나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지오이드가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지오이드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면 첫 번째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했고, 육지도 있잖아. 70% 육지지만 70%가 바다지만 30% 육지도 있잖아. 그때 이제 평균 해수면을 육지까지 어쨌든 연장해서 하나의 면을 만든 거야. 이 지오이드 면 자체는. 이때 바람과 조류의 영향 당연히 있겠지. 근데 만약 없다고 하면 우리는 해수면의 높이가 결국 중력장의 그 위치 에너지가 같은 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왜냐면 물이 이렇게 잔잔한데 여기 중력 가속도 높은 물질, 중력 가속도가 높고 여기 중력 가속도 낮으면 이쪽으로 물이 이동할 거잖아, 맞지? 그래서 새로운 평형을 맞추거나 기울어지거나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만약 조류, 바람 이런 영향 없으면은 결국 포텐셜 에너지가 같은 면이라고 볼 수 있겠지. 해수면을 나타내면. 그래서 바다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자? 이 지오이드면, 평균 해수면 같은 거라고 생각하자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지오이드라는 이 빨간색 면이 결국 파란색 해수면과 똑같은 이런 라인을 가지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실제는 바람, 조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평균 해수면을 가지고 지오이드 높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리고 지오이드에서는 중력 포텐셜 크기가 같아서 우리는 지오이드를 등 포텐셜 면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지오이드는 해발 고도가 0m로 측정되는 기준면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 그래서 우리가 해발 고도가 결국 해수면으로부터 이제 출발하는 그런 고도의 의미로 해발 고도라 하거든, 한자로서. 그래서 해발 고도 0m, 여기 다 해발 고도 0m의 지점이야. 해발 고도 0, 해발 고도 0, 여기 해발 고도 0, 해발 고도 0.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산의 고도를 얘기할 때 보통 해발 고도라고 하잖아, 그렇지? 그게 이 지오이드 고로부터 출발한, 지오이드 면으로부터 출발한 높이를 우리가 해발 고도라고 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지구 타원체 고도 있단 말이야. 아까 전에 수학적으로 위도에 따라 딱 정해져 있는 그 면이 있다고 했잖아. 그 지구 타원체 고를 우리는 이제 스몰 h라고 표현해. 이 초록색은 이상적인 타원이야.
그리고 이 빨간색 점은 그 중력이 똑같은 것으로 예상되는 그 지점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이를 우리는 지오이드 곱 n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정리하면 라지 h는 지오이드 면으로부터의 지형까지의 거리 높이. 그다음에 스몰 h 지구 타원체분은 이 우리가 수학적으로 정의한 그 지구 타원체로부터 이 관측소까지의 높이. 이 둘의 차이를 지오이드 곱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해발고도 6m 기준 어디가 되냐? 인천의 평균 해수면, 인천 앞바다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 인하공전 학교 안에 있다고 하던데. 그리고 지구 타원치고는 그러면 어떻게 수학적으로 정하냐? GNSS라는 그 위성을 가지고 높이를 계속해서 측정을 해서 최대한 잘 맞는 모델링을 통해 최대한 잘 맞는 타원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러면 육지까지 어떻게 연장해요? 자, 생각해보면 이 파란색 이 이상적인 지구 타원체를 하자. 그리고 만약 밀도가 큰 물질이 있으면은 이 중력 방향이 결국에 지오이드 면, 이 빨간색이 지오이드 면이거든. 이 지오이드 면은 결국 중력에 수직한 같은 중력을 가지는 면이야. 그러다 보니 중력 방향과 이 지오이드 면은 수직하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 밀도가 큰 물질이 있으면 이 중력 방향은 안쪽으로 몰려. 그래서 이 높이는 마치 지오이드 면이 위로 올라가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밀도가 낮은 작은 물질이 있다면은 이 중력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양쪽 쪽이 크니까 이렇게 퍼지는 느낌이 된단 말이야. 그럼 이 퍼지는 느낌으로 등 포텐셜 면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아래로 오목한 그런 면이 만들어지게 돼. 그리고 너희가 잘 알겠지만 이제 해양판, 대륙판의 밀도를 비교해 보면 대륙판의 밀도가 더 작으니까 이 중력 이상은 이제 지오이드면은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 해양 밀도가 큰 해양판이 있는 그 부분에서는 이렇게 높아지고 하는 그런. 그래서 아까 전에 첫 번째 이미지에서 대륙 지각은 작은 푸른색으로 나타났고 해양 지각 부분은 약간 푸르게 플러스의 중력 이상 값으로 보여지잖아, 맞지? 그림 거기 보이지?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제 중력 이상 또는 지오이드 면이 나타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 뭐 이 개념은 너희가 방금 앞서 설명을 들었겠지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 한번 풀어보자. 보통은 육지에서 대륙 물질의 인력 때문에 지구 타원체보다 지오이드가 더 높고, 해양에서는 해수의 밀도가 암석보다 낮기 때문에 지구 타원체보다 지오이드가 낮아. 그래서 여기 오른쪽 아래에는 이제 과거에 그 선생님을 뽑는 중등 임용 기출 문제인데 과거 거라서 조금 쉽거든. 요거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 그림은 어느 지역의 평균 해수면과 지구 타원체 일부를 이렇게 나타냈어. 요 점선이 지구 타원체고, 그 다음에 요게 평균 해수면이야. 그리고 스몰 a와 스몰 b 사이에 지오이드를 그림 위에 한번 나타내보래. 그러면 어떻게 나타낼까? 먼저 해양을 그려보면 지오이드는 어떻게 그려지지? 뭐와 똑같이? 그치. 평균 해수면과 똑같이 그리는 이 점선을 실선으로 바꾸는 게 이 첫 번째 문제의 해양 부분이었고. 그러면 이렇게 끝내면 점수 다 받을 수 있을까? 아니지. 뭐 해야 돼? 지오이드는 면이잖아. 지구 전체를 감싸고 있는. 그럼 대륙까지 연장을 해야 돼. 연장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갑자기 아래로 이렇게 꺾어야 될까? 어떻게? 자연스럽게? 위로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되는 좀 간단한 문제였어요. 자, 그리고 가점에서 중력 방향과 지구 타원체 중심 방향을 그림에 한번 그려봐래. 지구 중심 방향은 어때야 될까? 뭐 대략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이 방향 이렇게 향해서 그리면 되겠지. 이 그림 내에서. 근데 지구 중심 방향 말고 중력 방향은 어떻게 해야 돼? 지오이드 면에 수직하게 그려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옆에서 보기 이상하니까 이렇게 그려야 되겠지. 지금 이 그림상에서 그래서 이 차이를 이제 표현해낼 수 있으면 아마 점수를 주는 방향으로 채점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 내가 문제를 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각 개념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어 있는지 이렇게 그림을 그려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게끔 문제를 냈고, 선생님도 이런 문제를 굉장히 좋아해. 실제로 뭔가 표현해보고 그려보고, 물론 채점 기준을 수립할 때 더 깐깐해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도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 한번 적용해보면서 익혀봤으면 좋겠고, 자, 지오이드 모양 아까 전에 막 입체 돌아갔었잖아. 만약에 이 보라색을 이제
반지름이 똑같은 그런 원이라고 한다면 이 초록색이 우리 지구 타원체라고 하자. 그러면 지오이드면은 이렇게 북반구 남반구에 따라서 들쑥날쑥한데 뭐 서양에서는 배 모양이라고 하고 뭐 우리나라는 감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지금 굉장히 과장되었어. 얘가 6,400km인데 고작 한 24m 정도밖에 안 되거든. 이게 13.5m 정도?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좀 눈에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굴곡을 크게 좀 해놓은 거고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북극에서는 지오이드가 지구 타원체보다 약간 좀 위쪽에, 남극에서는 약간 좀 아래쪽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 그리고 북반구는 약간 좀 안으로 푹 들어가 있고 남반구는 위로 이제 주위로 약간 좀 퍼져 있고 이런 지오이드 모양이 있다는 거 그런 것도 그냥 참고해주면 될 것 같아. 지구 내부 물질에 의한 변형력에 의해서 선동을 받아서 계속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약간 좀 한 대 맞은 지구가 약간 좀 한 대 맞은 것 같아. 찌그러져 있지. 그런 것들도 좀 참고해주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인천 앞바다라는 부분이 이제 바로 여기 이 지점이라고 해. 인천 앞바다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국토의 높이를 결정하는 그 기준점이 된대. 해발 고도의 기준점이 된대. 여기가 주소는 다음에 혹시 인천 갈 일 있으면 여기 한번 가봐. 인하공업 전문대 여기 가면은 교내에 있다고 하는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관리를 하나 봐. 그리고 중력 원점도 있어. 너희들 궁금해할까봐. 표준 그 중력을 딱 기준으로 해주는 그런 것도. 절대 중력계를 이용해서 이 지점에서 중력을 딱 고정해가지고 잡고 이제 여기서 이제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뭔가 어떤 상대 중력계의 어떤 기준을 잡든지 아니면 우리 지구 중력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꾸준히 측정하고 관리해 나가는 거지. 정확도는 0.0115 밀리갈 정도. 아까 우리 98만 밀리갈인데 여기는 소점 둘째짜리, 셋째짜리, 넷째짜리까지도 정확도가 높다고 하네. 엄청 되게 정확도가 높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수면 기준, 이 지오이드 면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았어. 그걸 가지고 이제 이 부계 고정 관련된 개념을 좀 생각해보자. 결국 이 프리어 고정 이후에도 남아있는 이 관측 지점과 해수면 사이에 그 질량에 의한 인력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 영향을 어떻게 하자? 제거하자. 얘네들을 어떻게 생각해서 다 그냥 밀도가 같은 물질들이 이 고도만큼 채워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이야. 그래서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금 근사를 했어. 이 과정에서 부계 고정을 하는 거거든. 해수면 부근 지역에 비해 산간 지역은 해수면 위에 지층 질량에 의해서 중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부계 고정을 해서 이 위쪽에 의한 질량을 이제 없애줄 거야. 그 방법은 이 관측 고도와 같은 두께의 판이 쫙 이렇게 깔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판이 얘를 잡아당기는 인력이 몇 밀리갈 정도일까? 그리고 걔를 빼주게 되면은 결국 해수면 기준에서 측정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겠지. 얘를 결국 여기로 다 옮기는 거야. 그럼 얘를 어떻게 하느냐? 뒤에 그 과정을 설명하면 이 식을 좀 기억해 둬야 되겠지. BC는 부계 고정, 부계 코렉션 BC는 2파이 로 GH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책에 나와 있어. 2파이 로 GH. 이 식의 유도 과정은 다음과 같은 이제 적분을 통해서 할 수 있어. 이 적분을 아주 간략히 소개하면 시험에 나오진 않을 거야. 간략히 소개하면 이 P라는 공중에 떠 있는 지점이 있어. 근데 이 P라는 지점에서 이만큼의 원기둥이 가지는 질량, 뭐 또 부피, 결국 밀도겠지. 이 각 질점들이 이 P에게 연직 방향으로 얼마만큼 말밀력으로 잡아당길까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식의 유도를 착착 해나가. 그래서 작은 미소 변화, 중력 가속도의 미소 변화는 이때 S는 저 실제 대각선 거리를 의미해. 그래서 S 제곱분의 G, dm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단위 질량당 힘, 중력 가속도니까. 여기서 이제 S는 대각선 거리라서 수평 방향, 그 다음에 연직 방향 R과 G로 나누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 부피, 원기둥의 부피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러한 표현에서 우리는 파이와 R과 G에 대해서 삼중 적분을 하면 돼. 그럼 이렇게 적분을 하나하나씩 이제 헤쳐나가면 결국 뭐 치환 적분하고 이렇게 쭉쭉쭉 하게 되면 결국 2파이 로 GH가 나온대. 이건 강의 자료에 넣어 놓을 텐데 너희들 적분을 2학기 때 배웠댔나? 맞아?
기말고사 때 배웠나?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낼 수는 없고 그리고 채점하기도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참고해서 넣어놓을 테니까 그 과정은 참고해줘. 그래서 부계 보정은 이 파이 로 GH 이렇게 외워주면 되는데 이때 파이와 G는 상수니까 그냥 대입을 해. 그러면 BC는 어떻게 되냐? 0.0419 로 H가 된단 말이야. 이거는 참고해주고 이때 육상, 해상 나누어서 우리는 두 개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왜 나눠서 구분해줘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자, 이때 부계 이상을 단순 부계 이상도 있고 완전 부계 이상도 있거든. 일단 단순 부계 이상은 그냥 부계 보정만 해놓고 끝나는 거야. 일단 단순 부계 이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육지야. 자, 육지는 어쨌든 해수 기준면으로부터 높은 어떤 산악 지형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 본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 대륙 지각의 밀도가 대략 화강암 밀도에 해당하는 2.67 g/세제곱센티미터를 아까 0.0419 로 H 여기 로에 그냥 대입을 해버려. 그러면 0.112H가 나오거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어떤 산의 높이가 1000m야. 그러면은 이 해발고도 0m에서 1000m 사이에 있는 화강암이 이 어떤 관측소라는 지점에 추가로 인력을 만들어내는 정도가 여기서 1000m를 넣어버리면 112mg잖아. 즉 112mg만큼 이만큼의 물질뿐만 아니라 이만큼의 물질이 여기에 잡아당겼다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무한판을 만들어서 보정해 줄 수 있느냐? 이 지형의 고도를 하나하나 다 헤아려서 적분을 하기엔 너무 좀 일이 번거롭지. 그리고 실제로 이 관측소에 만류인력으로 영향을 주는 녀석은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 누가 더 당연히 영향이 클까? 이거 가까이 얘기했지. R 제곱에 반비례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이 사실상 여기에 영향을 크게 주지 이 바깥으로 멀리 갈수록 그 영향은 굉장히 미미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여기 있는 부분을 근사해서 그냥 채워져 있다라고 해도 괜찮은 거지. 근사하는 과정이. 높이 차이가 별로 없다면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 그러면 결국 이 부계 보정은 0.112H. 요 숫자는 너희들 좀 기억을 해줘. 기억하는 게 여러모로 좋을 거야. 아까 프리에어 보정의 FAC의 값은 개수가 어땠지? 기억나? 0.308H였다, 그치? 이 부계 육지에서의 부계 이상 부계 보정은 0.112H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부계 보정을 해줬어. H가 작은 것에서는 조금만 빼줘. 이 부계 보정은 이제 빼주는 과정이야. 인력을 상쇄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고도가 낮은 지역은 조금만 빼주고 고도가 높은 지역은 이제 크게 빼주지. 그리고 적용을 해보니까 어떻다? 실제 이 프리에어 이상보다 부계 이상은 다 그 내부에 있는 물질을 위한 인력이 조금 더 확연히 드러나는 것을 또 매끄럽게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얘는 이제 울퉁불퉁하다, 매끈매끈하다, 그렇지? 그런 차이가. 자, 얘네 둘 선의 공통점을 얘기하면 결국 이 지표면 어디서 어쨌든 이 지표면 하부의 질량 분포의 변화가 반영이 된 거다. 하지만 프리에어 이상은 위도 고도까지는 보정했지만 이 고도 차이에 의한 인력을 보정해주지 못했고 부계 이상은 해수면보다 높은 지역의 그 초과 질량에 대한 효과가 제거된 거다. 지금 육지에서의 부계 이상 말이야. 초과 질량에 의한 효과가 제거되었다. 그래서 더 이렇게 잘 나타난다. 그래서 부계 이상은 프리에어 이상에 비해서 완만한 곡선을 보이고 질량 초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력 이상이 플러스인 것은 밀도가 큰 게 있겠다. 마이너스는 밀도가 작은 게 있겠다. 라는 이제 그런 추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럼 바다는 어떠냐? 우리가 중력계와 같은 것을 가지고 바다에서 중력을 측정해야 돼. 그럼 이 중력계 어떻게 해야 돼? 바다에 던져서 여기까지 내려가가지고 측정해야 될까? 아니지. 힘들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배 타고 나가서 계속 측정을 해야 되겠지. 그런 과정에서 결국에는 중력계가 해수 기준면 높이에서 쭉 이렇게 이동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중력 가속도의 측정에서는 해수 기준면에서 측정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 뭐가 있다? 수심이 H, W에 해당하는 물이 있다. 근데 이 물은 이 육지와 밀도가 어때? 다르잖아. 밀도가 작잖아, 물이. 우리 아까 부계 보정하면서 지형, 고도가 높으면은
중력을 높게 측정했어. 그 인력 때문에, 초과 질량 때문에. 근데 여기서 측정하면 여기 육지에 있는 것에 비해서 물이 있어 버리면 중력은 어떻게 될까? 작게 측정되어 버리겠지. 근데 우리는 이 물 안에 뭐가 있는지 알고 싶은 거야. 이 중력 측정하는 이유가 아니지. 땅이 있다 생각하고 그 밑에 뭐가 있는지 알고 싶어. 근데 우리가 이 지형의 수심을 다 하나하나 고려해서 적분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거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여기에 콘크리트 부어넣기라는 그런 재밌는 이름의 방법을 적용한 거야. 즉 여기에 물 대신에 콘크리트가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은 이 주위에 있는 밀도와 같은 걸로 말이야. 뭐 대륙지각 같은 2.67 화강암 밀도각이야. 그렇게 콘크리트 부어넣기 방법을 하고 다 평평한 땅이다 라고 생각하고 중력을 따라 측정을 해.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 이 안에 있는 밀도의 물질에 의한 영향이 이제 보여지겠지. 그래서 이 해상에서의 북의 중력 이상은 결국 물의 밀도와 수심을 활용해서 육지에서의 지형에 의한 질량을 제거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대신에 바다를 채우기 위한 콘크리트 부어넣기 방법을 적용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북의 보정은 0.0419 로 H라 했어. 이 파이 로 GH에서 파이와 G 넣으면 0.0419 로 H가 나오는데 이때 로 H는 뭘 하자? 물의 밀도 빼기 콘크리트의 밀도를 이제 빼서 만드는 거야. 그러면 그 값이 어떻게 나오냐? 아무래도 육지에 비해서 물이 있었기 때문에 중력이 적게 측정되어서 이 해상에서의 북의 보정 값에 해당하는 BC, S 이때 S는 그 C 바다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이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북의 보정은 아까 뭘 했어? 그 효과를 제거한다, 없앤다라고 했잖아. 마이너스가 붙어 있단 말이야. 근데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라는 말은 결국 어떻게 돼?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과정이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진다는 점을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뭔가 채워져 있다면 중력이 더 높게 측정돼야 되는데 물이 있으니까 덜 측정되었어. 그것을 이 해상에서의 북의 보정을 적용해준다. 즉 중력을 더해준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상에서의 북의 이상을 아래 천자 계수 S 집어넣는 이유는 육상과 구분하기 위해서라는 거. 그렇게 참고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단순 북의 이상, 육상과 해상에서의 단순 북의 이상을 살펴봤는데 완전 북의 이상은 그럼 뭐냐? 이 지형 보정을 더해주는 거야. 아까 전에 우리도 북의 보정을 하면서 무한판을 가정해서 2파이 로 GH라는 식을 썼단 말이지. 근사하게 근사를 했어. 근데 그 보정된 결과는 단순 북의 이상으로 축전 부근의 해수면 위의 질량 분포를 근사하기에 충분해. 사실 지형 기복이 적다면. 근데 만약에 지형 기복이 이렇게 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또 생각해 보자는 거야. 하필 이 관측도 지점의 고도는 H야. 그래서 프리어 보정도 하고 북의 보정도 했어. 즉 단순 북의 이상을 만들어냈어. 근데 이 1번의 지형이 너무 커. 그러면 얘네들은 이 질량들은 여기에 어떤 영향을 줄까? 중력을 측정함에 있어서 위쪽으로 잡아당기지 만류력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중력이 작게 측정되는 영향을 주었을 거야. 근데 우리는 얘의 물질을 알고 싶은 거야? 아니지. 분명 여기서도 측정을 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측정하는 것은 여기 있는 물질의 무언가를 알고 싶은 건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에 의한 이제 질량이 적게 측정된 만류 인력 효과를 빼주자라는 거야. 빼주자고 하면 안 되겠지? 더해주자라는 거야. 얘로 인해서 중력이 적게 측정되었으니 얘에 의해서 적게 측정된 것을 보정해주자, 즉 더해주자라는 거야. 이 1번의 개념은 결국 여기서 더해주면 된다는 거야. 이 지형에. 예를 들면 이 지형이 대략 이 관측소로부터 몇 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 여기 있는 물질의 구성이 뭐 화강암이다 하면은 대략적으로 뭐 10mg 정도의 어떤 영향을 줄 것 같다. 거리와 물질 그리고 그 규모를 고려했을 때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더해주면 되는 거야. 얘가 10mg만큼 적게 만들었을 테니까. 그리고 2번 한번 볼게. 2번이 되게 좀 생각해 보면은 재미있는데 아까 전에 북의 보정을 할 때 여기도 바다 아니야. 2번 여기가 해수면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골짜기야. 골짜기. 여기 바다 아니? 맞지? 바다 아니야.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 전에 2파이 로 GH 즉 무한판을 가정했어. 즉 여기에 그냥 뭐가 높이 비슷하니까 여기 그냥 있다 생각하고 처리해버리지 했어.
즉 여기에서의 뭔가 물질도 여기 인력을 주었을 거다 생각했던 거지. 근데 얘는 어때? 너무 빈 공간이 크잖아. 근데 우리가 근사하면서 있는 것처럼 해버렸어. 그리고 부계 보정을 해준 것은 결국 이것이 있다 생각하고 빼버린 거야, 맞지? 부계 보정을 빼는 거였잖아, 육상에서는.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빼줄 필요가 있다 없었다? 없었다. 그렇게 얘가 있다 생각하고 빼줄 필요가 없이 그냥 없다 생각하고 안 빼주면 됐었는데 과하게 빼버렸던 거지. 그러면 이렇게 빈자리를 채워버려서 뺐는데 그럴 필요 없었으니 결국에는 이 지역 보정은 어떻게 해주는 거다? 2번도 결국에는 더해서 보정해 준다는 개념인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 1번 이 관측소보다 위에 있는 산 지역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형 보정, 고려해야 될 지형 보정. 그 다음에 2번 관측소보다 아래에 있으면서 해수 기준보다 높은 이 골짜기에서 비어있는 부분을 이제 과하게 빼버린 그런 것을 고려해서 생각해야 될 지형 보정. 이 1번과 2번 둘 다 더해지는 방향으로 보정해 줘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겠나? 예를 들어 이만큼의 빈 공간을 아까 전에 무한 근사판을 가져가면서 또 10m갈 만큼 이 영향을 준다 생각을 했어. 이만큼이. 그래서 영향을 주는데 해가지고 빼버린 거야. 근데 10m갈 만큼은 요만큼은 이제 더해줘야 된다는 거지. 어쨌든 이런 이제 지형 보정까지 거치면 우리는 완전 부계 이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책에 이렇게 완전 부계 이상 개념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지형 보정에 관련된 설명이 있지. 마지막에 있지. 네, 있어요. 살짝 있지. 그것까지 한 것을 완전 부계 이상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책이 이 페이지가 앞에서 배운 내용들이 다 정리된 거거든. 이제 스티커를 빼면은 이렇게 식을 표현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강의 자료에 탑재할 테니까 스티커에 뭐가 들어가면 될지 한번 필기해 보면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 해볼 수 있겠지? 자, 이 과정은 넘어가고. 자, 그럼 이제 자기장 관련된 부분 한번 해보자. 이 내용을 너희가 앞서 좀 배웠다고 들었어, 그치? 네. 그래서 이제 빠르게 복습하는 과정을 한번 해볼게. 자, 첫 번째로 여기 이 지구가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이제 지구 자기장에 대한 자석이야.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하면 될까? 5글자로. 지리상? 맞지? 진북이라고 얘기를 하지. 자북, 진북이 있었잖아. 얘가 진북이야. 여기는 지리상 남극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점선은 지리상 적도가 될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뭐가 된다? 자북, 지자기 북극 자북이라고 여기가 지자기 남극 자남이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이 적도를 우리가 지자기 적도라고 이야기를 하지.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자석, 즉 지구의 자기장이 만약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지구 자기장과 이 지구 자기장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최고로 잘 맞는 자석을 하나 찾는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과정을 우리는 최적 쌍극자 모델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 자석을 최적 쌍극자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 자,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있다는 거 참고해주고 이 쌍극자의 축이 지표와 맞는 점을 지자기 극이라 하는데 지자기 북극, 지자기 남극이 있다. 그리고 이 각 지점에서는 이제 복각이 90도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는 어떻다? 실제로는 그렇지 또 않더라. 만약 지구 자기장 생성이 이 최적 쌍극자에만 기인한 것이라고 하면 쌍극자 모델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자기 북극과 실제 자극, 즉 실제 자극이라는 것은 나침반 가지고 갔을 때 딱 나침반이 지표 R로, 즉 복극이 90도여야 된다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더라. 이렇게 말이야. 여기가 진북이고 위도 90도. 여기가 실제 자석 가지고 갔을 때 나침반이 복각 90도 만들어지는 시점. 여기는 최적 쌍극자 모델로 아까 연장해서 만들었던 이론적인 쌍극자 자기 북극이야. 그래서 좀 다르지. 지오그래픽, 지오매그네틱, 그다음에 실제 마그네틱. 이 세 개가 실제로는 다르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개념을 좀 구분해서 이야기하면 되겠고 최적 쌍극자 모델은 약 90% 정도의 정확성을 가진다고 얘기를 해. 자석 하나 만들면. 그러면 그 차이는 우리가 뭐라고 하자? 비쌍극 자장이라고 하자.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 뒤에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거든.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하나의 자석만으로는 우리 지구 자기장을 완벽히 설명할 수는 없다. 그만큼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어. 그리고 이러한 대부분 지작이 이상되는 지형이나 지질학적 특성과 무관하게 나타나는 것을. 그래서 근원이 지구 내부에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지. 최적 중심 쌍극자 모델은 아까 이야기했었고. 자, 이 부분도 우리 빠르게 한번 체크해보자. 편각과 복각의 개념. 편각은 어느 지점에서 진북 방향과 지구 자기장의 수평 성분 방향이 이루는 각을 말하는데 자침이 진북에 대해서 서쪽이면 마이너스, 동쪽이면 플러스거든. 그러면 얘들아, 이 그림은 지금 편각이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플러스지. 자침이 진북에 대해서 동쪽으로 가 있으니까 플러스야. 이 그림은 우리 책에 있는 그림인데 마이너스. 맞아? 네. 그치? 자침이 진북에 대해서 서쪽으로 가 있잖아. 그래서 얘는 이제 편각이 마이너스다 생각하면 되겠다. 자, 그다음에 복각은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 수평면에 대해서 이제 기울어진, 꼬꾸러진 또는 들어 올려진 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그래서 자침이 n극이 아래로 향하면 플러스, 그 다음에 위로 향하면 마이너스야. 이때 자기 적도에서 복각은 0, 그리고 자북극에서 90, 자남극에서 마이너스 90 이렇게 이제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런 이제 우리 책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그림에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우리가 동서남북을 수평 방향이라고 할 때 동서와 남북을 각각 어떤 축으로 잡고 싶어? 동서 방향을 x, 남북 방향을 y로 잡고 싶지 보통은 생각하기에. 맞지? 오른쪽 왼쪽이 x축이다. 근데 이 그림에서는 동서 방향이 어때? y축이고 남북 방향이 x축이야. 그래서 좀 괜히 혼란스러울까 싶어가지고 아예 그냥 E, N 이렇게 동, 북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전공책에 있는 자료를 작년에 썼었는데 그대로 좀 활용해 보려고 해요. 이 자료에 비추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자. 자, 이 라지 F, 이 굵은색이 전체 자기장 벡터라고 했을 때 이 굵은색 대신에 조금 덜 굵은 거 요 두 개 있지. 얘가 뭐가 되고 수평 자기장 호리존탈 FH, 그 다음에 vertical 연직 수직 방향의 V가 있어. 그리고 그 전체 자기장 벡터의 크기는 피타고라스 써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이 정도는 알 수 있을 거야. 그리고 H는 수평 성분, N은 북쪽 성분, E는 동쪽 성분인데 이 수평 성분과 N 북쪽 성분 그리고 동쪽 성분 사이의 관계는 이 코사인 편각, 그 다음에 사인 편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이 정도는 너희들 기본적으로 알 거라 생각해봤지? 그 다음에 전체 자기장 벡터의 수직 성분은 북각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탄젠트 편각은 FN분의 FE로 이 삼각형에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FN분의 FE 하면 탄젠트 델타잖아. 그 다음에 탄젠트 I는 FH분의 FV가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 우리 책에 이거 나와 있어. 옆에 작은 첨자로. 그 다음에 너희가 수평 자기장 세기와 그 다음에 수평 자기장 세기 요거 비교하는 거 작년에도 공부해 봤었지. 맞나? 수평 수직 자기장. 수평 자기장은 어디에서 제일 커? 자기 적도 부분에서 제일 크지. 그 다음에 수직 자기장은 어디에서 제일 커? 자극에서, 자북극, 자남극에서 제일 크지. 그거와 관련된 것을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수평 방향에 대한 것은 R 세제곱분의 M 곱하기 코사인 파이야. 이 파이는 자기 위도를 의미하거든. 지리적 위도가 아니야. 자기 위도야. 그 다음에 수직 방향의 자기장은 R 세제곱분의 2M 그 다음에 사인 파이에 관계되는 문제야. 그래서 자기 적도, 즉 위도가 이 파이에 0을 대입하면 수평 자기장이 제일 세고 수직 자기장은 0이고 그 다음에 자북극으로 가서 이 파이에 90을 집어넣으면 수평 자기장은 0이 되고 그 다음에 수직 자기장은 최대 2, R 세제곱분의 2M이 돼. 이때 R 세제곱분의 M이라는 것의 개념이 뭐냐 하면 이 자기 적도에서 전체 자기장의 강도, 그 크기를 나타낸 거거든. 세기를 나타낸 건데 그러면 R은 뭐냐? 이 지구의 반경이야. 여기서 이제 지구 자기 적도에서의 반지름을 말하는 거겠지. 그리고 여기 M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모멘트라는 개념인데 요거와 관련돼서 좀 설명을 자세히 하려고 하다 그냥 안 하려고 하거든. 근데 자기 모멘트가 어떤 개념인지 살짝 맛보기로 보여주면은 자기 모멘트는
이런 개념이야. 자극의 강도가 P야. 이 각 지점 끝에서 P라고 하자. 여기 P, 마이너스 P 플러스 P라고 하자. 그리고 이것의 길이를 L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 자석이 가지는 자기 모멘트, 라지 M이라고 하는 것이 PL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이제 개념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면 되겠고, 아무래도 자석이 이렇게 두 개가 되면은 이제 길이가 길어졌지. 마이너스 P 플러스 P는 똑같아. 근데 길이가 두 배가 돼서 자기 모멘트는 2M이 되는 거고, 제가 M이라면 얘가 M이라면 얘는 2M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는 또 달라지겠지.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자기 모멘트라는 개념인데, 이 개념 자체를 묻는 문제는 나오지 않겠지만,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수평 자기장과 수직 자기장의 어떤 크기의 변화가 이런 관계식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전체, 그럼 여기 제곱 합쳐서 루트 10이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 보면은 적도와 극지역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몇 배 차이 날까? 얼마나 차이 날까? 얘가 3만이래. 그럼 적도에서는 몇이야? 적도에서의 전체 자기장 세기는? 여기 0 집어넣으면 그냥 3만 나오지. 네. 그 다음에 극지역에서의 전체 자기장 세기의 강도는? 세기는? 2배. 여기 루트 1 플러스 3. 루트 4가 되니까 2m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보면 알겠지만 중력장은 적도에서 97만 8천 밀리갈, 그 다음에 극지역에서는 98만 3천 밀리갈 줬어요. 아까 전에 퍼센트를 얘기했으면 약 0.45%그 정도였어. 근데 이 자기장은 3만 나노테슬라, 6만 나노테슬라 정도거든. 그래서 2배 정도로 엄청 그 차이가 크다라는 거, 적도와 극지역에서. 요거 한번 더 참고해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복각과 자기 위도의 관계는 이런 관계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대. 탄젠트 I는 이 탄젠트 위도, 지자리 위도.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지거든.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또 요거 혹시 봤었나? 네. 작년에 봤었지. 대륙 복원하고 하면서 판 구조론 하면서 이거 봤을 거야. 그래서 저런 그래프의 관계식은 이렇게 된다. 요 식도 배웠나? 네. 그래. 이런 관계식이 있다라는 거 보여주자. 자, 그래서 요거 자기장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서 좀 보여주면, 이따가 얘 전원 켜지면 선생님이 보여줄게.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 자, 그리고 저거 기다리기 전에 우리 요것도 한번 보자. 우리가 복각이라는 것을 이제 측정한다라고 하잖아. 우리 부산과학고에서 이 복각은 몇 정도 나와야 될까? 위도가 몇 도야 우리? 30. 여기 20이고 여기 30이니까 한 요쯤 되겠다, 그렇지? 예. 쭉 보면 복각은 어느 정도 같아? 여기 60이니까 50. 50면 나와야 되겠다, 그렇지? 그리고 여기 우리가 나침반 보통 이게 수평으로 들고 다니잖아. 근데 얘는 지금 아래로 이렇게 내릴 수도 있거든. 자, 그럼 이거의 사용 방법을 무려 수능에서 문제로 나왔어. 2024학년도 수능이거든. 이 문제를 보면은 이 복각계를 이용해서 지구자기장 복각 측정하는 활동을 소개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전자제품 자산물질이 없는 상태여야 돼. 그래서 이거 빼봤어. 왜냐하면은 얘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조금만 가까이 가져가도 얘가 이렇게 밀리거나 아니면 오려고 해. 그래서 좀 멀리 떨어뜨려야 돼. 자, 그리고 첫 번째, 나침반을 이용해서 자침이 가리키는 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하자. 그래서 이렇게 수평으로 두고 자침이 가리키는 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해. 여기 화살표가 있는데, 여기서 N으로 표시할게. 여기 N이 있거든, N. 이 N이 저기가 이제 자북 방향이다 라는 것을 이제 표시해둘게. 이렇게. 이 방향이다. 자, 이렇게 표시하고. 그리고 실제로 저쪽이 북쪽인 거 알고 있어? 너희 기숙사 저기 사는데 동쪽으로 떠서 해가 이렇게 남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지거든. 저쪽이 이제 북쪽이란 말이야. 자, 그리고 두 번째, 종이 위에 복각계를 올려도 수평을 맞춰. 여기 수평을 맞출 수 있는 그 여기 물방울 요거 있거든. 수중 뭐라 하지? 아무튼 수중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수평을 맞췄다고 하자. 자, 그리고 그림과 같이 복각계의 원반면이 종이에 그린 화살표와 나란하게 해. 아까 전에 화살표 이렇게 향했잖아. 그리고 복각계의 원단면이
원반 이 면이 이 방향과 n 방향과 나란하게 해서 나란하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원반 면이 n 방향과 나란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얘는 수평 자기장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겠지. 오로지 수평 방향 이것만 가리키고 있었으니까 이제는 수직 방향을 할 수 있어. 여기 주민이 가까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한번 읽어봐봐. 몇으로 읽혀? 몇으로 읽혀? 47 정도 나와? 그렇구나. 50몇 정도 나오길 기대했는데 얘는 47. 근데 어쨌든 얘가 중력을 생각하면 R로 꼬꾸라져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얘가 민감하지만 어쨌든 지구 자기장의 그 방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북반구에 있지 지금. 우리 북반구 중위도에 있어.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온 자기장 우리가 지금 여기 짜잔 서 있다 하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n이 여기 s가 있어. s 지구 자기장 안에 s가 있어. 그래서 n이 아래로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 되는 거지. 그래서 플러스 각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복각을 측정하는 장비가 있다. 얘 얼마 정도 할 것 같아? 장비요. 이거. 15. 10몇만 원 맞아. 10만 원 내외야. 그래서 되게 비싸고 아주 정교한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 학교에 몇 개 있거든. 되는 것도 있고 좀 잘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괜찮은 걸로 좀 가져가 봤어. 어쨌든 이렇게 하는 장치도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자기 측정 연구 분야 한번 보자. 이 부분은 빠르게 넘어갈게. 아까 중력 탐사를 통해서 지구 내부 물질을 알아본다 했던 것처럼 이 자력 탐사도 실제로 어떤 연구에 쓰인다는 거야. 지구 자기장에 유도되는 이 이상 값은 결국 지각 안에 있는 자성체의 기하적 배열에 의한 것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거고, 이러한 연구는 위성 항공을 이용한 광역적 자기 이상적 연구를 한대. 되게 스케일이 크게 전 지구적으로. 그리고 이러한 자력 탐사를 통해서 고학적 연구, 광물 자원 탐사, 지질 경계와 우주 탐사, 지하에 내서된 파이프 구조물 폐광 탐사 이런 것들도 한다고 하네. 그리고 보다 본격적으로 그 고자기학과 관련된 학문도 있는데 연구 자화된 암석을 연구하는 학문이야. 암석의 연령, 층서, 지질구조 해석, 암석이 형성된 위도, 과거 대륙의 상대적 위치 알려주는 단석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할 수 있게 해주지. 그리고 요 오른쪽 아래 있는 그림은 작년에 좀 배웠을까? 네. 충분히 좀 이해가 됐어? 이해가 된 것 같아? 복습이 좀 필요하게. 좋아. 다른 반도 복습을 했거든? 빠르게 좀 설명을 해줄게. 자, 돌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편의상 4개의 암석이 있다 해볼게. 자, 앞에 한번 볼래? 첫 번째는 이 두 암석이 5억 년 전에 형성된 암석이라고 절대 연령 분석을 통해서 파악을 했어. 얘는 유럽, 얘는 북아메리카에서 채취한 거야. 그리고 이 두 암석은 만약 5억 년 전에 딱 암석이 형성되었을 당시에 얘네들이 가리키는 지자기 극은 어디쯤이었을까? 5억 년 전에. 위도 90도 부근이겠지. 지금 현재 지자기 극은 위도 90도 부근이잖아. 물론 정확히는 좀 다르지만 현재 지자기 극은 지자기 북극 하나, 지자기 남극 하나 딱 2개밖에 없어. 복각이 플러스 90도로 만들어지는 지점 말이야. 그건 하나밖에 없겠지. 자, 어쨌든 5억 년 전에 만들어진 이 두 암석은 5억 년 전이기 때문에 당시에 지자기 극은 지자기 북극은 하나밖에 없었고, 그래서 얘네 둘이 우리가 5억 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한다면 얘네 둘이 만들어내는 지자기 북극의 포인트는 여기 우리 지구의 북극 쪽이었을 거야. 둘 다 맞지? 그리고 4억 년 전으로 4억 년 전이야. 현재는 지금 4억 년 전에도 이 두 암석이 형성됐어. 얘도 유럽, 얘도 북아메리카에서 만들어졌어. 만약 우리가 4억 년 전 타임머신을 타고 간다면은 5억 년에서 이제 1억 년 지났지. 4억 년 전에 이 두 암석의 그 자기 자력 이상 탐사를 통해서 고지자기 북극이 어딘지 알아봤어. 그러면 4억 년 전에는 얘네들의 지자기 극이 어딜까? 얘는 똑같이 요 부근일 거야. 4억 년 전에도. 왜냐면 지자기 북극은 계속 요 주위였거든. 물론 이 지리적 북극을 주위로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변동 때문에. 그런데 4억 년 전에 4억 년 전에는 5억 년 전에 만들어진 이 암석이 있었을 거잖아. 나이는 1억 년일 거야. 그런데 이 두 암석은 여전히 그 고지자기 극의 방향이 여기 있을까? 아닐 거야. 왜냐면
이 두 암석은 5억 년 전 형성되었을 당시에 지작의 극을 하나의 포인트로 딱 잡았어. 근데 1억 년 동안 이 두 암석이 포함되어 있는 땅을 어떻게 돼? 이동하거나 회전할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이 5억 년 전에는 당시에 같은 포인트를 잡았다 해도 그 1억 년 동안에 얘가 이동하고 돌았을 거야. 근데 4억 년 전에는 얘네들이 이제 막 만들어진 애기야. 얘네들은 어쨌든 그 당시에 지구 자기장 방향 그리고 고지장의 극을 하나의 포인트로 잡게 되는 거겠지. 그리고 또 1억 년이 지나서 현재에 왔어. 그래서 현재에 만들어진 암석 두 개가 있다 하자. 이 두 암석은 당연히 고지장의 극을 확인해 보니 여기 지점인 거야. 근데 5억 년 전, 4억 년 전 이 암석들은 어때? 그 고지장의 극 향하는 방향이 완전 달라져 있겠지. 왜? 5억 년 동안 대륙은 우리는 지금 있어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동하고 회전했을 테니까. 그래서 지금 이 5억 년 전에 만들어진 유럽과 북아메리카 대륙에서의 두 암석에서 고지장의 극이 어디 있는지 보니까 적도 부근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대륙이 거의 위도 90도에 가깝게 이동했다는 거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5억 년, 4억 년, 1억 년 단위로 이렇게 끄어 보니까 이제 겉보기 이동 경로가 만들어지는 거야. 고지장의 극이 마치 이렇게 적도에서 극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 근데 실제로 어때? 고지장의 극은 늘 북극 주위에 있었단 말이지. 그러면 이런 모순점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대륙의 이동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실제로 이 한 30도 정도 회전시켰을 때 이제 매치가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대륙의 복원을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 큐리온도 큐리 신도라는 개념이 있는데 요거는 인스타 쇼츠를 보면서 하나 찾아봤어. 왜 이렇게 있냐? 이거는 시간 끌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니 얘를 오게 하고 싶어. 이거 보이지? 얘? 됐다. 어이 깝깝해. 자, 올리고. 이게 자료가 이게 자석이란 말이야. 지금은 자석이 없어. 근데 필요도 되면 얘가 이 자석 방향으로 안에 있는 자료들 배열이 되면서 필요가 많이 떨어지면 신기하지? 그래서 요 기준점을 녹는 점 아니고 퀴리 온도라고 얘기를 하고 이 퀴리 온도 이하에서는 그 철 원자들의 자기 모멘트가 일정한 방향으로 정렬되어서 강한 자성을 띄어. 근데 퀴리 온도보다 높아지면 그 열 에너지가 이 배열의 질서를 무너뜨려. 막 너무 온도가 높아서 원소가 진동하거든. 그래가지고 그 질서가 없어져서 자성을 안 띠는 그런 상자성체로 바뀌어. 강자성체, 상자성체 이런 개념을 내가 아직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자성의 어떤 성질이 바뀌면서 이렇게 돼. 그리고 이렇게 퀴리 온도를 만들어내는 그 깊이, 우리 지구 내부를 갈수록 온도 높아진다고 알고 있잖아. 그 깊이를 퀴리 신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개념도 참고해 두도록 하자. 그리고 우리 책에 지구 자기장의 변화 있거든. 이것도 배웠는지 모르겠다. 안 배웠다고 하던데. 지구 자기장 변화 크게 세 가지 있어. 배웠어? 빠르게 한번 살펴보자. 우리 책에 세 가지 소개하고 있거든. 자, These electrical currents of 첫 번째는 these elect 이 태양에 의한 영향이야. 하루를 주기로 낮과 밤에 태양을 마주보고 있는 상황, 태양을 등지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이 태양에서 들어오는 에너지나 그 보존된 입자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양이 다르니까 하루를 주기로 이렇게 낮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밤에는 잔잔하게 변화가 거의 없고 이런 이제 주기의 변화가 있더라. 그 원인을 설명하면 지구 대기층의 전리층에 의해서 대기권 내에 유도 전자기장이 발생할 수 있어요. 태양에서 에너지 들어오니까 그리고 거기에 입자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지구가 만드는 지자기장도 있을 거잖아. 걔네들이 서로 중첩되고 상호작용하면서 낮에 많이 바뀌어. 밤에는 변화가 약하고 그 변화는 수십 나노테슬라 정도 되는데. 그 다음에 아까 보여주려고 했던 게 이 자기 폭풍이야. 플레어 현상 우리 행성우주과에서 배웠지. 이런 플레어 현상 때문에 여기 보면 이런 뻥 하는 이제 플레어 현상이 발생하면 이렇게 지구 자기력선에 큰 영향을 주는 거야. these electrical 그래서
이렇게 쭉 플라즈마 여기에 이제 대전 입자들이 저 자기력선을 따라 돌고 있는데 이렇게 쭉 풀려 빨과 같이 이런 일이 발생하면 뭐 수성, 금성 지나서 우리 지구로 올 거야. 근데 지구는 자기장이 이렇게 Like 있잖아. side of the pole. 그러니까 태양에서 날아온 그 대전 입자들이 이 자기력선을 Magnetic 타고 fields stretch 지구의 further 극지방으로 back 가는 거야. and 왜냐면 couple 지구 together. 극지방에서 나와서 The magnetic rubber band 그리고 이렇게 breaks. 반대쪽으로 The 들어가서 gas from the 반 solar 오로라가 sun 이렇게 streams 아까 along the 그쪽에서 난 magnetic 오로라가 lines 이렇게 발생. towards the 그래서 poles 오로라는 on 낮에도 the night 밤에도 side. 개수가 This is the nighttime 만약에 태양풍이 aurora. 강하면 더 저 위도까지 내려올 수 있지. 물질이 확 들어와 버리고. 그래서 태양 활동이 극대기일 때 오로라가 더 잘 관찰되는 이유도 그런 것 때문이고 이런 것들을 지구 자기장 측면에서 보면은 수백 나노 테슬라 정도 불규칙하고 급격하게 바뀐다고요. 작년 책에도 이런 자료가 있었거든. 일변화 자기풍의 이런 진폭의 차이가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거야. 하루를 주기로 봤을 때, 또 위도에 따른 차이를 봤을 때, 아무래도 고위도에서 조금 더 변화의 폭이 큰 것도 패턴을 확인할 수 있어. 마지막은 이제 영영 변화야. 이 오랜 시간 천천히 바뀌는 건데 X축 편각, Y축 복각 이렇게 과거 50년에서부터 1960년대까지 이렇게 불규칙하게 들쑥날쑥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는데 일단은 외액의 유동성 때문이라고 알고 있고 우리는 다이나모 이론을 통해서 지구 외액이 금속성이고 자전 때문에 운동하고 있으니까 그런 유동 때문에 전자기 유도 현상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지구 자기장이 이런 나비 모양처럼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하지. 자, 이 슬라이드가 이제 마지막인데 이 왜 지구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최적 삼각자 모델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하고 있대. 요까지만 하고 마치다. 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1번과 2번은 지구 자전과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영연 변화를 일으킨다고 얘기를 해. 1번, 2번은 뭐냐? 첫 번째, 우리 지구 내부는 계속해서 식어가고 있어. 외핵과 내핵은 같은 물질인데 물성만 다르단 말이야. 근데 식어가고 있으니까 내핵이 계속해서 커질 거야. 외핵의 크기는 줄어들 거고. 그렇게 상태 변화하면서 발생하는 그 잠열이 결국 이제 열을 공급하면서 주변 외핵의 물질을 유동시킬 거고. 그 다음에 그 아무래도 무거운 성분 가라앉고 가벼운 성분 뜰 거잖아. 이렇게 자전 때문에 돌고 있는 와중에도 이런 밀도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유동이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이 지구 자기장의 메인이고 그 다음에 또 서브로 생각해 볼 것은 지구 세차 운동 들어봤지? 기후 변화하면서 배웠을 거야. 세차 운동 때문에 자전축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유동의 불일치가 발생해. 계속해서 믹서기 같이 돌고 있는데 믹서기 갑자기 틀어버리면 안에 있는 내용은 확 뒤집어질 거잖아. 섞여버릴 거잖아. 그런 식으로. 그런 마찰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와동류, 부치적인 그런 소용돌이 이런 게 있을 거고 외핵 쪽으로 노출되어 있는 그런 멘틀 물질들, 이 멘틀 물질의 방사능 물질이 있단 말이야. 거기서 이제 붕괴되면서 발생하는 열, 얘네들도 국지적으로 그 소용돌이 와동류를 만들어낼 거야.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10%에 해당하는 비싼 자장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지구 자기장이 역전된다는 거 너희가 배웠을 거야, 맞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런 가설이 있어. 한번 뒤집어져야 될 때 그만큼의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판 구조론에서 해양판의 섭입과 그 다음에 풀룸 구조론에서 차가운 풀룸의 그 하강이 있잖아. 해양판의 큰 하락, 차가운 수준의 하락. 걔네가 외핵 근처까지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는 과정에서 어떤 열적인 큰 이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열적 평형을 깨트릴 것이다. 그것이 이 지구 자기장의 역전 현상의 원인으로 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밝혀지면 교과서에 나오겠지만 아직까지 가설일 뿐이고 정확히 이론으로 정립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실제 자전 이외에도 외핵을 유동시키고 또 자기장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이 정도도 너희가 배경 지식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어. 자, 그래서 이렇게 2단원 지구의 역장 정리 좀 해봤고 다음 시간에 판 구조 운동하도록 할게. 그래서